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오늘 다이나믹 태그 두 번째 시간이죠. 메스 할 차례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한다, 어떤 식의 시뮬레이션 타입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제어를 하느냐, 요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모션 그래픽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설명을 좀 띄우고 갈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실전으로 우리가 할 거잖아요. 뭔가 이제 예제를 또 만들어 볼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기초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쓸 수 있을 부분들은 쓸 거예요. 근데 그때 안 쓰는 부분들은 실제로 안 써지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능들을 다 알고 있으면 좋지만 쓰지 않는 기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지장이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제 기준에서 이건 진짜 내가 뭐 십몇 년 동안 하면서 진짜 한 번도 안 써본 기능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나중에 이제 쓸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또 그걸 공부하면 되니까요. 일단 이 매스라는 부분은 질량이에요, 질량.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두 가지의 태그를 줬어요. 이 두 가지의 오브젝트가 있고 태그를 줬는데 보시면은 매스 부분은 100%로 두 개 똑같아요. 일단 이걸 애니메이션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요, Initial Linear Velocity 값을 각각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X축으로 주시면 되겠죠. 플레이 해보시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Command D나 Control D 눌러가지고요, 프로젝트 세팅에서 다이나믹스 이 부분 태그, 이 탭을 제가 그라비티를 제로로 주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가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부딪혀요. 두 개의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요, 이렇게 서로 똑같은 충돌과 똑같은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요때 만약에 제가 A에다가 이게 월드 덴시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시뮬레이션 세계에서 정해놓은 기본 값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서재방에 녹음하고 있는 게 서재방, 저희 집에 있는 서재방에서 녹음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창문을 좀 열어놨어요. 더워가지고 여기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곧 선풍기까지 켜놔가 좀 시끄럽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 매스 값을 기본적으로 둔 상태에서요, 이쪽만 커스텀 덴시티 값, 이 매스가 아니에요. 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거든요. 이게 뭐냐면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월드 덴시티 같은 경우 밀도예요, 밀도.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종이로 만들어졌는데 속이 비어있냐, 속이 꽉 차있냐, 이 차이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 덴시티로 바꾸고 제가 이걸 2로 높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플레이 꽝. 어떻게 돼요? A가 밀어내죠.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A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딱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더 단단하고 더 안에 꽉 차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로 돌아가서 월드 덴시티로 돌려볼게요. 그러고 제가 B의 사이즈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키워볼게요. 잠깐만. 여기서 키워볼게요. 이렇게. 자,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땅!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똑같이 월드 덴시티인데 얘가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뻥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슝 하고 날아가 버리죠, A가. 뭐냐면 기본적인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물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질량이나 무게가 더 크게 나간다라는 게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재현을 한 거예요. 구현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B를 원 사이즈로 돌려놓고요. 생각보다 이쪽 파트는 되게 쉽기 때문에 금방금방 설명이 끝날 거예요. 그죠? 다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스 값을 조절을 해볼게요. 매스 값인데 이제 커스텀 매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게예요, 무게. 그러니까 이쪽이 종이로 돼 있냐, 이쪽이 좀 더 무거운 재질로 돼 있냐, 뭐 쇠로 돼 있냐, 플라스틱으로 돼 있냐, 이런 거겠죠, 차이가. 그래서 커스텀 덴시티에서 뭐 A를 제가 매스 값 좀 낮춰볼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다시 해보시면 빵 하고 또 튕겨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게 더 무게가 무거워야 돼, 이게 더 가벼워야 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로테이션 매스 같은 경우는 100%가 기본값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건드려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부딪혀가지고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값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위에서 설정한 이제 질량이나 밀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이동했을 때 부딪히는 그런 충돌에만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테이션 매스 같은 경우는 이 회전의 힘을 가하냐 안 가하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값이 되게 이게 100%까지 올라가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뭐 회전을 조금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막아준다기보다는 일정하게 고르게 만들어주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낮으면은 되게 살짝만 툭 했는데 막 뺑글뺑글 돌아가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설정하기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뭐 1화 해서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뭐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효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클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효과가 나겠죠. 한번 간단하게 샘플을 만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금방 하니까요. 여러분들 따라 해보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전하는 부분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바닥을 하나 만들어서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시고 인디비주얼 all로 하셔야 된다 그랬죠. 다이내믹스 넣고 프레임 좀 다음에 여기는 뭐 줘야 돼요? 맞춰주셔야 되죠. 땅 되죠. 바운스 값을 조금씩만 더 줄게요. 부딪히는 부분과 얘네들끼리의 바운스 값들을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제가 커스텀 매스 월드 덴시티로 해놓고요. 이걸 뭐 이 정도로 낮춰볼게요. 어떻게 돼요? 엄청 많이 굴러가죠. 굴러가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마찰값에 관계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를 주셔야지 실제로 이 마찰값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굴러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커스텀 센터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써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덴시티 값이나 매스 값 있죠. 이거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어느 쪽 위치를 기준으로 좀 줄 거냐 이런 건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써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쪽 위치에다가 질량의 값을 더 줄 거냐 이런 건데요. 많이 써본 적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똑같은 물체가 있다. 이렇게. 근데 서로 부딪힐 때 나는 조금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cm 정도 옆으로 질량값을 좀 주겠다. 이쪽으로 좀 더 무게가 쏠려 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티는 안 나죠.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죠? 넘겨볼까요? 50 정도로. 뭐 티는 안 납니다 사실. X축으로 하지 말고 Z축으로 해볼까요? 50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죠. 비껴 맞는 느낌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뭐 지금 드는 생각인데, 저는 당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당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비껴 까고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뭐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처럼 질량을 어디에다 실을 거다. 그래서 어디로 회전을 줄 거다. 이런 거 줄 때는 뭐 만들만 할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매스 값은 정의할 수 있어요. 되게 쉽죠? 네. 자, 그리고 예제를 금방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봅시다. 우리 간단하게 만들게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좀 심플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뭘까요? 저희 딸내미 이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좀 줄여주고요. 자반도 조금 조절할게요. 이 정도.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커넥트를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클로너를 줄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텍스트 가려도 될 것 같아요. 클로너 가지고 일단 이렇게 스피어를 가지고 먼저 줄게요. 20. 뭐 할 건지 아시겠죠? 오브젝트 모드, 다음 텍스트 지어놓고, 그죠? 카운트를 주겠습니다. 당연히 스피어는 작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많이 할게요. 서페이스 모드로 해서요. 300 하나, 세대 값 가지고 괜찮은 설정까지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스피어 좀 더 작게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놓고 여기다가 레디바디를 줄게요. 일단 이걸 세이브를 해놓을게요. 84번째니까 해놓고 레디바디를 주시고 여기 클로너에다가 주시고 all dynamics mass 값 그대로 주시고 force 값 이제 봅시다.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팡 터지죠. 왜 그러냐? 여기에 서로 겹쳐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서로 겹쳐있다가 이 운동량이 확 생기면서 다이나믹이 딱 생기니까 서로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겹쳐있으면 충돌값이 어마어마하겠죠. 빵 하고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제어를 해줄 때 나 이렇게 서로 빵 안 터졌으면 좋겠어. 서로 안 붙어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서로 다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팔로우 포지션과 팔로우 로테이션이 뭐냐면 이걸 뭐 영문 그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식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값과 회전값을 제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튕겨나가지 않게끔 제어해주는 역할이야. 생각하시면 돼요. 5로 나갈게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안 튕겨나가죠. 그러니까 제어를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 제가 조금 높여볼게요. 20 정도 높여볼게요. 훨씬 더 탱탱해지죠. 근데 이렇게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값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값을 내가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여기 슬라임 모드를 바꿀게요. 지금 뺑긋뺑긋 돌고 있죠. 난리 났어요 지금. 그죠? 요것도 이 로테이션 값 가지고 제어가 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한 값을 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사실. 이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친구가 하나 있다. 근데 이 친구는 질량이 제법 된다고 봅시다. S 값으로 줄게요. 3 정도 준다고 치고요. 이 친구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요. 또 뭐가 안 움직이네요. 잠깐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면 되죠. 자, 플레이. 어이쿠.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충돌이 나더라도요 흩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팔로우 포지션과 앵글러 값, 로테이션 값을 얘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아니죠. 참. sorry. 앱밸런스티로 바꾸고. 네. 그죠?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게 없다고 친다면 이거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없다고 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터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약간 값을 주면은 이렇게 된다.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 댐핑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메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를 억제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면요. 댐핑 같은 경우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제가 수치를 100으로 놔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냥 뭔가 그라비티 값이 이런 것들 없어져 버려요. 앵글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줘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얘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값, 앵글러값, 뭐 포지션값, 로테이션값 이런 걸 가지고 제어를 했다면은요. 아래쪽에는 이제 force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이것도 재밌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스페 잠깐 끌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force라는 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시뮬레이트 탭에 보시면요. 파티클 안에 있는 이것들이 force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타블런스를 줬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클루드를 했다. 그래서 요것만 인클루드를 하겠다. 그래서 타블런스 값을 좀 올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도 좀 올려볼게요. 어이구야. 이거를 댐핑 값이 100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잉얼 이렇게 걸리죠. 다시 펼쳐져라. 다시 돌아와. 이런 식으로. 이게 재밌죠? 이 폴스 값을 가지고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트랙터 같은 걸 집어넣는 거죠. 어트랙터 같은 걸 집어넣어서 어트랙터로 얘네들이 끌려오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어트랙터에 플러스 끄고요. 어트랙터 값을 제가 100까지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얘를 좀 줄여볼까요?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라비티 한번 꺼볼게요. 좀 더 그러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다이나믹은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여기 force 값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옵션들을 응용을 하면서 내가 자유자재로 어느 정도까지는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일렁일렁거리는 느낌처럼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에어로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별로 쓰진 않아요. 이건 뭐냐면 그냥 공기역학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뭐 드래그 값을 늘려가지고 드래그 값을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끌리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어떤 힘이 작용해가지고 쭉 끌어내는 느낌들을 좀 준다든지, 그렇죠? 리프트 값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상을 준다든지. 투사이드 하면은 이제 양방향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공기역학 이거 사실 어디다가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많이 만져봐야 위쪽 이쪽들이고 그런 거다. 공기역학과 관련돼 있는 거다.
그래서 뭐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사실 시네마 4D가 이런 거에 조금 되게 단순화돼 있어요.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쉽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뭔가 강력한 거를 쉽게 만들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쉽다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에서 물론 그런 방향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면이 있어요. 그 쉽게 만들어 놓은 툴일수록 옵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디테일한 어떤 그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얼 플로우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거든요. 옵션도 많고 수식을 넣을 수 있게끔도 되어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소프트바디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예제로 바로 하면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요. 요거 한번 예제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우리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도 손만 조금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이렇게 빵 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따로 준 건 없고요. 이렇게 터진다. 자, 그러면은 요 친구를 랜덤을 하나 줘가지고요. 그래서 위치 값은 안 줄게요. 스케일 값하고 로테이션만 주고 로테이션만 좀 줄 거고요. 스페어를 3개 정도 카피를 해서 너무 글자를 알아보기 좀 힘들죠. 0.5 정도로 이래도 알아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냥 해보겠습니다.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500개 정도 채워볼게요. 알아보시겠죠? 저는 알아봅니다. 제 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글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자, 다시 컨트롤 Z 오케이. 아니 클리어를 시킬게요. 오케이. 자, 됐죠? 랜덤으로 다시 줄게요. 제가 지금 조금 헷갈렸어요. 이런 식으로 주고 하나 둘셋 주고 사이즈 좀 줄여주고 이렇게 좀 주시고 오케이. 자, 그리고 각각 매터리얼을 하나씩 만들 건데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리플렉션 이건 다 기본으로 두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루미넌스 말고 컬러에다가 그라디언트 해서 V 값으로 해서요. 하나는 뭐 블랙 컬러를 좀 줘볼게요. 민트 컬러 살짝. 이 정도 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랭이 컨트롤 키 누르고 카피하시면 되죠. 이거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넣고요. 우클릭 더블 너츠 하셔가지고 이거는 여기다가 숑 하나 줄게요. 이렇게 라이트 하나 설치를 할 건데 섀도우 줄 거고요. 섀도우에 레졸루션 값 올려주시고 이거 연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버스 케어 가지고요. 되게 밝죠. 인버스 케어 피지컬 어큘레이트도 돼 있고요. 이거를 제가
설정을 할게요. 되게 밝아지죠 지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노란색만. 또 하나 카피해서 링트만. 색이 굉장히 유아틱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아까 엄청 시끄럽죠? 이렇게 해놓고요. 이 상태로 해놓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니셜 스테이트, set 이니셜 스테이트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이 상태가 기본 왁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카메라 하나 설치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 하나 두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예제를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카메라 뒤로 빠져요. 슈. 이렇게 슈 빠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F커브 설정하셔가지고 G축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좀 길게 줄게요.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좀 더 길게, 좀 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뒤로. 이거는 이제 위치는 내가 좀씩 바꾸면 되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 포스 값 있었죠. 그래서 포지션과 로테이션 값을 주고 그 정도에다가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붙죠 이렇게. 자 카메라 값을 카메라만 볼게요. 카메라 선택. 이걸 좀 옮겨놓고요. 99로 돼 있었거든요. 됐죠? 이거를 카메라 값만 제가 맞추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들어가 있었네요. 다 선택, Shift 키 누르고 다 선택해서 딜리트 트랙, 오토키 프레임 끄고 제로로 맞춰 놓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들어가면은 좀 애매하게 카메라가 움직이니까요. 오토키 주고 센터로 맞춰 놓고 뒤로 가서 이거 주면 되죠. 플레이. 슝 나오나. 간단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서 로나 만들어졌어요. 로나 어니브 만들어졌죠. 플레이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로나 만들어졌어요. 이 정도에서 얘네 이거 끌게요. 얘네들하고 얘네들 키를 맞출게요. 이렇게. 그죠? 그러고 한 220프레임 정도 가서 제로 해주고 얘 100 주고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될까? 슝 돼서 로나로 만들어지고 딱
멈춰버리죠. 그죠? 딱 멈춰버렸죠. 좀 더 키를 줄게요. 400.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피어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스피어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얘가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제로예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쯤에서 커져요. 1초 만에 커진다고 봅시다. 그래서 얼마까지 커지냐? 500까지 500? 너무 크다. 300, 200, 200까지 커진다고 봅시다.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근데 얘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러고 다이나믹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을 주신 다음에 좀 더 키워도 되겠네요. 다시 해서 500 플레이. 여러 가지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써보고 보는 거예요. 한번 어떤 모션이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저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토리라인을 짜서 어떻게 만들겠다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죠. 그냥 터지듯이 나가면 되겠죠. 요거를 다시 1000까지 줘볼게요. 1500 줄까? 주고 한 다음에 1500 줄 때 여기서 예를 들면 요거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이 아니죠. 그냥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터뷸런스 같은 거 줘볼까요? 아니면 프릭션, 로테이션 한번 줘볼게요. 로테이션 값을 여기다가 포스에다가 인클루드 시켜서 넣어볼게요. 이거 넣는 인클루드, 익스클루드 넣는 이유는요. 그냥 익스클루드 해서 여기다 안 넣고 해도 돼요. 근데 인클루드 하는 이유는 얘한테만 줄 거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런 클로너가 2개, 3개인데 어떤 거는 로테이션 값을 받고 안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인클루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인클루드를 좀 쓰는 편이고요. 인클루드를 해야 되는 게 많을 때는 차라리 빼는 게 낫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를 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설명드릴 건 없는데 제가 인클루드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한번 드린 거예요. 로테이션 했어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값은 제가 이걸 제로로 잡고 있을게요. 지금 어디서부터 들어가죠? 스피어가 249프레임부터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제로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서 100 정도까지 잡아볼까? 어떻게 되는지. 자, 플레이 슝 왔어요. 그 다음에 로나로 변신하고 그 다음에 얘가 멈춰요. 이제 이러고 있다가 슈 이제 멈춰버리죠. 그런다 쿵 이렇게 가버리죠. 근데 지금 그죠? 리니얼 댐핑 값이 100으로 돼 있다 보니까 로테이션 값이 안 먹겠죠. 요것도 살짝 줄여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제로로 돌려줄게요. 다시 플레이 봅시다. 되고 멈추죠. 이게 100이 올라가서 멈춘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슝 돌아간다. 뭐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든지 간에 다이나믹만 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 모그라프에서 사이즈 때문에 조절한 이 랜덤 말고는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준 건 다 로테이션 값 아니면은 요런 값 아니면은 뭐 요거 가지고 댐핑을 이용한 거, 이렇게 요건 댐핑 이용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 퍼지는 느낌, 이 느낌은. 그래서 어떤 모션을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옵션들이 다를 거예요. 제가 한 것처럼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되네, 저렇게도 되네, 이것들을 경우의 수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스토리라인을 짤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봐야 되겠다 해서 뭐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모션을 만들어 보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툴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설정한 다음에 찾아 나가는 또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 바디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요. 리그드 바디는 다 끝났고요. 리그드 바디는 다 끝났고 소프트 바디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거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다이나믹 이런 것들도 한 2시간 걸쳐서 해볼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파티클, 뭐 클로스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다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